주말을 앞둔 늦은 오후 혹은 퇴근을 몇 시간 남겨둔 시점, 주머니 속 스마트폰이 짧게 진동합니다. 화면을 켜보면 오늘 저녁 혹은 내일 만나기로 했던 사람에게서 온 메시지가 떠 있습니다. 정말 미안한데 오늘 약속 미루어야 할 것 같아. 갑자기 급한 일이 생겨서. 그 메시지를 읽는 짧은 1초, 겉으로는 아쉽네, 어쩔 수 없지, 다음에 보자 라고 다정하게 답장을 치고 있지만 그 순간 당신의 몸에서는 아주 이상하고도 압도적인 반응이 일어납니다. 어깨를 짓누르던 무언가가 스르르 풀려나가고 깊은 숨이 내쉬어지며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말로 다 할 수 없는 거대한 안도감이 밀려오는 것을 느낍니다. 누군가는 거실 소파에 쓰러지듯 누우며 미소를 지을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이내 묘한 죄책감이 찾아옵니다. 내가 이 사람을 싫어하는 건가? 내가 너무 이기적인 걸까? 내 사회성에 문제가 있는 걸까? 문제가 아닙니다. 이것은 당신이 사람을 싫어해서 일어나는 일이 결코 아닙니다. 약속이 취소되었을 때 속으로 깊게 안도하는 사람들의 이면에는 우리가 평소에 쉽게 알아채지 못하는 아주 복잡하고 섬세한 심리적 모식들이 숨어 있습니다. 무심코 지나쳤던 당신의 이 작은 안도감은 사실 당신이 세상을 어떻게 감각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아주 선명한 거울입니다. 우선 그 약속이 달력에 적히던 순간부터 우리의 마음속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었는지를 되짚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에게 약속이란 단순히 미래의 일정 하나를 추가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미래의 특정 시간에 내가 가진 감정적, 신체적 에너지를 반드시 지출해야 한다는 일종의 에너지 대출과도 같습니다. 우리는 무의식적으로 그날, 그 시간을 위해 에너지를 비축하기 시작합니다. 특히 약속 당일이 되면 우리의 뇌는 이른바 대기 모드에 들어갑니다. 오후 6시 약속이라면 낮 12시부터 이미 마음은 온전히 쉬지 못합니다. 씻고 준비해야 하는 시간, 이동하는 시간, 그리고 상대를 만나서 쏟아야 하는 에너지를 계산하느라 현재의 시간에 온전히 집중하지 못하는 것이죠. 사람을 만나 대화를 나누고 웃고 공감하고 분위기를 맞추는 일은 자연스러운 일상처럼 보이지만 뇌의 입장에서는 엄청난 정보 처리 과정입니다. 상대방의 미세한 표정 변화를 읽고 대화의 맥락을 파악하고 침묵이 길어지지 않도록 적절한 주제를 꺼내고 혹시라도 내 말이나 행동이 오해를 사지 않도록 끊임없이 스스로를 검열하는 과정, 이 모든 것이 백그라운드에서 시행되는 아주 무거운 프로그램처럼 우리의 심리적 자원을 서서히 고갈시킵니다. 그래서 약속 시간이 다가올수록 마음 한구석에는 미세한 압박감이 자리 잡습니다. 상대방을 만나는 것이 싫은 게 아니라 그 만남을 위해 준비된 나를 꺼내야 한다는 사실이 무거운 것입니다. 우리는 종종 사람들을 만날 때 있는 그대로의 내 모습이 아니라 사회적으로 용인되고 환영받는 특정 버전을 꺼내 입습니다. 다정하고 경청할 줄 알며 피곤한 기색을 보이지 않고 적절한 타이밍에 긍정적인 리액션을 해주는 나. 이 페르소나를 유지하는 것은 마치 꽉 끼는, 하지만 아주 근사한 정장이나 구두를 신고 하루 종일 외출하는 것과 비슷합니다. 옷이 훌륭하다는 것도 알고 그 옷을 입고 만나는 사람들이 소중하다는 것도 알지만 집에 돌아와 그 옷을 훌륭하게 벗어던지고 낡고 헐렁한 티셔츠로 갈아입었을 때의 해방감은 어쩔 수 없는 것입니다. 약속이 취소되는 순간 당신은 그 꽉 끼는 옷을 입지 않아도 된다는 공식적인 허가를 받은 셈입니다. 이런 성향을 가진 사람들은 대개 타인의 감정에 아주 민감하게 반응하는 기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대화 중에도 끊임없이 주변의 공기를 읽고 상대방이 지금 지루해하지는 않는지, 내가 한 말이 불편하게 만들지는 않았는지 무의식적으로 스캔합니다. 즉, 타인과 함께 있는 시간은 이들에게 완벽한 휴식이 될 수 없습니다. 휴식이라기보다는 고도의 집중력을 요구하는 섬세한 업무에 가까울 때가 많습니다. 상대방의 기분을 맞춰주고 대화의 흐름을 이끄는 역할을 자처하다 보면 정작 자신의 감정이나 욕구는 뒷전으로 밀려나게 됩니다. 그렇기에 이들에게 혼자 있는 시간이란 단순히 심심함을 달래는 여가 시간이 아닙니다. 그것은 타인의 감정이라는 외부 자극으로부터 완전히 차단되어 오직 자기 자신의 주파수에만 온전히 맞춰질 수 있는 유일하고도 필수적인 생존의 시간입니다. 그리고 바로 이 지점에서 모든 것이 흥미로워집니다. 많은 사람들이 약속이 취소될 때 느끼는 이 안도감을
단순한 귀찮음이나 내향성, 혹은 사람에 대한 애정 부족으로 오해하곤 합니다. 혹은 스스로의 자신감 부족이나 대인 기피적 성향 때문이라고 깎아내리기도 하죠. 하지만 이 감정의 깊은 뿌리를 파고 들어가 보면 진짜 이유는 전혀 다른 곳에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통제감의 회복입니다. 약속이 잡혀 있는 동안 우리는 내 시간의 주도권을 타인과 공유하게 됩니다. 그 시간 동안 나는 무엇을 할지, 어디에 있을지, 어떤 에너지를 쓸지가 이미 결정되어 버린 상태입니다. 내가 완벽히 통제할 수 없는 외부 변수들 속으로 나를 기꺼이 던져 넣어야 하는 것이죠. 하지만 상대방이 먼저 약속을 취소해 주는 순간 마법 같은 일이 일어납니다. 오늘의 그 몇 시간은 타인에게 담보 잡혀 있던 시간이었지만 이제 완전히 나의 소유로 돌아왔습니다. 당신은 이기적이라서 안도하는 것이 아닙니다. 잃어버렸던 내 삶에, 내 시간에, 내 에너지의 주도권을 예기치 않은 순간에 깜짝 선물처럼 돌려받았기 때문에 안도하는 것입니다. 예측 불가능한 변수들로부터 다시 안전해졌다는 뇌가 보내는 즉각적이고도 강렬한 안심 신호인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자라오면서 겪은 감정적 조건화와도 깊게 맞닿아 있습니다. 타인의 기대를 실망시키는 것에 대한 깊은 두려움이 있는 사람일수록 내가 먼저 약속을 취소하는 것은 상상하기조차 힘든 엄청난 스트레스입니다. 내가 먼저 거절을 하면 상대가 상처받을까봐 혹은 나를 무책임하고 나쁜 사람으로 생각할까봐 억지로 무거운 몸을 이끌고 나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착한 사람, 관계에 무리가 없는 사람이라는 정체성을 유지하기 위해 우리는 너무 많은 에너지를 태웁니다. 이들에게 갈등을 피하고 타인에게 맞춰주는 것은 오랜 세월 몸에 익은 생존 전략이었습니다. 그래서 누군가 먼저 다가와 오늘 안 만나도 괜찮아 라고 말해주는 것은 단순히 일정을 비워주는 것을 넘어 네가 무리해서 나를 기쁘게 해주지 않아도 괜찮아 라는 깊은 심리적 사면장처럼 느껴집니다. 나는 나쁜 사람이 되지 않으면서도 나의 에너지를 지키고 나를 보호할 수 있는 완벽하고 정당한 구실이 생겼으니 어떻게 깊게 안도하지 않을 수 있을까요? 상대가 먼저 끊어준 그 연결고리 덕분에 당신은 내적 갈등이라는 무거운 짐을 단숨에 내려놓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흔히 밖으로 나가 사람들과 어울리고 끊임없이 교류하고 텐션을 높게 유지하는 것만이 건강하고 긍정적인 삶의 태도라고 배우며 자랐습니다. 그래서 혼자만의 고요함을 갈구하고 타인과의 만남을 버거워하는 자신을 발견할 때마다 스스로 어딘가 부족하거나 고장난 것은 아닐까 은연중에 자책하게 됩니다. 하지만 심리적 관점에서 볼 때 이것은 결코 나약함이 아닙니다. 오히려 이것은 당신의 신경계가 아주 정상적으로 그리고 아주 예민하게 작동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당신의 뇌와 몸은 지금 스스로에게 무엇이 필요한지를 정확히 알고 있고 에너지가 완전히 고갈되기 전에 스스로를 보호하려는 아주 정교한 방어 기제를 가동하고 있는 것입니다. 약속 취소 문자를 보고 옅은 미소를 짓는 당신은 타인을 미워하는 것이 아니라 그만큼 당신 자신을 고요하게 돌볼 시간을 간절히 원하고 있었을 뿐입니다. 이 깊은 심리적 모식을 이해하게 되면 과거의 내 행동들이 완전히 새로운 조명 아래에서 보이기 시작합니다. 왜 그렇게 약속 장소에 나가기 직전까지 현관문 앞에서 민기적거렸는지, 왜 막상 나가서 놀 때는 누구보다 즐겁게 웃고 떠들면서도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는 텅 빈 껍데기처럼 방전되었는지 모든 것이 명확해집니다. 당신은 그들에게 거짓말을 하거나 연기를 한 것이 아닙니다. 그 만남의 순간에 보여준 당신의 미소와 공감은 분명 진심이었습니다. 단지 그 훌륭한 진심을 꺼내어 보여주는데 남들보다 훨씬 더 많은 연료가 필요했을 뿐입니다. 세상에는 가벼운 산책처럼 사람을 만나는 이들이 있는 반면 심해를 잠수하듯 단단히 숨을 고르고 무거운 산소통을 챙겨야만 사람을 만날 수 있는 이들도 있습니다. 이것은 세상을 경험하는 방식의 차이일 뿐 어느 쪽이 더 우월하거나 부족한 것은 아닙니다. 한번 이 패턴을 명확히 인지하고 나면 당신은 더 이상 무의식적인 죄책감의 굴레에 시달리지 않게 됩니다. 다음에 또 누군가 급하게 약속을 미루자고 할 때 당신이 느끼는 그 달콤하고 묵직한 안도감을 애써 부정하거나 숨길 필요가 없어집니다. 아, 내 몸과 마음이 지금 타인의 시선이 없는 나만의 안전한 벙커를 간절히 원하고 있었구나 하고 스스로의 상태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게 됩니다.
내가 나를 이상하다고 판단하고 검열하던 시선이 거두어지는 순간 우리는 비로소 진짜 내면의 소리를 들을 수 있는 공간을 얻게 됩니다. 우리의 감정 반응은 단 한 번도 무작위로 일어난 적이 없습니다. 그것은 언제나 당신의 내면이 당신에게 보내는 가장 정확하고 절실한 메시지였습니다. 약속이 취소되었을 때 찾아오는 그 거대한 안도감은 스스로를 더 안전하게 보호하고 자신의 통제권을 되찾고 싶어 하는 당신의 가장 깊은 본성이 보내는 시그널입니다. 한번 이 사실을 제대로 들여다보고 나면 당신은 이 현상을 영영 모른 척할 수 없게 됩니다. 그것을 깨닫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타인의 기준이나 사회적 압박에 억지로 맞춰진 삶에서 벗어나 나의 본성에 더 가깝고 편안한 방식으로 존재하는 법을 저절로 배우게 됩니다. 단지 내 마음의 작동 방식을 알아차리는 것, 그 작은 인식의 전환만으로도 당신이 세상과 맺는 관계의 온도는 이미 부드럽게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그리고 당신의 그 안도감은 단 한 번도 틀린 적이 없었습니다. 만약 오늘 이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속 어딘가에 가다 작은 해방감을 주었다면 우리 내면에는 아직 이렇게 언어로 명확히 풀어내지 못한 수많은 이야기들이 조용히 기다리고 있다는 뜻일 겁니다. 나를 깊이 이해하는 것은 그 어떤 강요나 노력 없이도 나를 변화시키는 가장 고요하고 강력한 출발점이니까요. 당신의 감정이 언제나 당신을 지키기 위한 가장 정확한 나침반이라는 사실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